혹시 오늘도 화장실에 앉아 30분째 땀만 뻘뻘 흘리고 계셨습니까? 배는 더부룩한데 도무지 시원하질 않아. 물을 마셔도 유산균을 먹어도 매일 아침이 두렵게 시작되신 적 있나요? 지금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이 영상은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0, 서울에서 40년 넘게 소화기 내과를 운영하고 은퇴한 전문의 허윤식입니다. 몇 년 전 10일 동안 변을 못 본 82세 할머니가 배가 터질 듯한 통증에 실려왔던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변비는 불편한 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병이다. 그리고 장 건강이 살아나면 삶이 달라진다는 걸 수천 명의 환자에게서 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약 없이도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웃을 수 있게 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면 정말 손해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부터 저 허윤식의 40년 진료 경험을 담은 진짜 변비 탈출법을 시작합니다. 그날도 평범한 진료실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82세 강복순 어르신이 딸의 부축을 받아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오셨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한 손은 배를, 다른 손은 허리를 감싸 쥔 채였습니다. 의자에 앉으시기도 전 어르신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1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아예 안 나와요. 지금은 밥 먹는 것도 무섭고요. 제가 눈을 들자 어르신의 눈가가 벌써 젖어 있었습니다. 복부를 눌러보니 단단하게 뭉친 덩어리가 손끝에 잡혔습니다. 배는 북처럼 팽팽했고 가스가 아래로 빠지지도 않았죠. 혹시 열이 나거나 토하신 적은 없으세요? 어젯밤부터 속이 계속 울렁거려요. 저는 바로 응급실로 안내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단순한 변비라는 말은 감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장이 멈춘 상태, 심하면 장 폐쇄까지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검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숙변이 장 전체를 막고 있었고 장벽은 이미 압박으로 붓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의 딸은 눈물을 삼키며 제게 물었습니다. 이게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긴 거 아니었나요? 약은 무섭다고 계속 안 드시고 제가 뭐라도 했어야 했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 저는 진료실에서 수도 없이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변비는 그냥 참으면 되는 거다. 노인 되면 다 그런 거다라고 말하죠. 정말 안타까운 착각입니다. 변비는 절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제 환자들 중엔 90세가 넘어도 매일 아침 거뜬하게 배변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장을 어떻게 돌보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강복순 어르신의 장도 결국엔 살아났습니다. 며칠간의 처치와 식단 조절 후 쌓여있던 숙변이 빠져나갔고 어르신은 스스로 걷고 웃고 다시 밥을 드시게 됐습니다. 진료실 문을 나서기 전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화장실이 무서웠는데요. 이젠 거기서도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변비가 사라졌다는 건 단순히 변을 본다는 게 아니라 삶의 두려움을 하나 덜어냈다는 뜻이었거든요. 노년기의 변비는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통증도 통증이지만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기운을 뺏고 결국은 삶 자체를 작게 만드는 병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장은 살아날 수 있는 장기입니다. 단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강복순 어르신을 포함해 수많은 어르신들의 장을 회복시킨 진짜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솔직히 예전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이 막히는 게 왜 뇌랑 연결이 돼? 기껏해야 배가 더부룩하거나 입에서 냄새 나는 정도 아닐까?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40년 진료하며 저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장은 곧 뇌입니다.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시는 78세 김정래 어르신이었죠.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고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요즘 친구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요. 방금 뭐 하려던 것도 잊어버리고요. 혹시 저 치매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변비는 어떠세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대답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한 6일에서 7일에 한 번 겨우 보는데요. 배가 부르면 머리도 띵하니 안 돌아가는 것 같고요. 저는 바로 식습관과 장 건강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기억력 저하와 변비. 서로 다른 증상 같지만 뿌리는 같았던 겁니다. 요즘은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영국의 한 의학 저널에 따르면 만성 변비가 있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무려 73%나 높다고 합니다. 처음 들었을 땐 저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신경세포와 면역세포가 집중된 곳이거든요. 장이 망가지면 우리 뇌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래 어르신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약부터 드리지 마시고 일단 장을 살려봅시다. 기억력은요, 의외로 장이 살아나면 따라옵니다. 그 후 어르신은 키위와 다시마, 그리고 당근이 들어간 샐러드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셨고, 물도 매일 2리터 가까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랑 함께 만든 수분 스케줄표도 열심히 따라 주셨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다시 오신 어르신은 예전보다 얼굴이 확 밝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마다 편하게 보니까 머리도 개운하고요. 아, 그리고요. 어제는 30년 전에 같이 일하던 친구 이름이 불쑥 생각났어요. 그 친구랑 나눴던 노래까지, 가사도요. 그 말씀에 저도 깜짝 놀랐죠. 이게 바로 장과 뇌의 연결입니다. 우리 몸은 절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변비가 오래되면요, 몸에 쌓인 독소가 피를 타고 돌게 됩니다. 그 독소가 간으로 가고 폐로 가고 뇌로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자꾸 피곤하고 머리가 멍하고 기억도 가물가물해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피곤하면 보약을 찾습니다. 머리가 안 돌아가면 건강기능식품부터 드시고요.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그보다 먼저 장부터 보세요. 장이 뚫리면 머리도 맑아집니다. 배가 편해지면 마음도 가벼워지고요. 몸속에 맺힌 게 빠져나가야 뇌가 제 역할을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김정래 어르신은 요즘도 일주일에 한 번씩 파주에서 저희 병원 앞까지 걸어오십니다. 지팡이도 없이 혼자서요. 이 나이에 머리가 맑아진다는 게 기적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이 참 고맙고도 기뻤습니다. 이렇게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를 조율하는 뿌리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배만 더부룩한 게 아니라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고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면 그건 어쩌면 뇌의 문제가 아니라 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잘못 알고 계신 변비약의 진실, 그리고 장이 스스로 움직이길 포기하는 장 무기력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 오후 진료 시간이 끝나갈 때쯤 다음 환자가 천천히 들어오셨습니다. 긴 팔을 하고도 힘겨워 보이는 걸음걸이, 왼손은 허리춤을 짚고 있었고 표정은 지쳐 있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바로 누워봐도 될까요?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그분은 올해 74세, 인천에서 올라오신 최재호 어르신이셨습니다. 몇 년 전까진 강사로 활발히 활동하셨지만 최근 1년 사이 급격히 기력이 떨어졌다는 말과 함께 그 이유를 조심스럽게 꺼내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약국에서 변비약 하나씩 사 먹었어요. 처음엔 하루 걸러 한 번씩만 먹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약 없이는 화장실을 못 가게 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장이 스스로 움직이기를 포기한 상태, 바로 장 무기력증. 약을 안 먹으면요. 3일, 나흘, 아예 신호도 없어요. 배가 부풀고 가슴만 돌고 나중엔 속이 미식거려서 밥도 못 먹게 되고요. 실제로 최 어르신의 배는 살짝만 눌러도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복부 전반에 긴장과 불편감이 쌓여 있었습니다. 운동도 해보고 음식도 조심해봤는데 약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제 장이 고장난 느낌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변비약 처음엔 효과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거 편안해 싶죠.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자극 성분이 우리 장을 너무 자주 때리다 보면 장이 점점 스스로 움직이는 법을 잊게 됩니다. 마치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목발에 의지하면 다리가 제 기능을 잃는 것처럼요. 장의 운동은 본래 리듬이 있습니다. 식사 후엔 자연스럽게 장이 밀어내고 아침에는 햇볕과 함께 신호를 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변비약이 그걸 다 뺏어가 버립니다. 인위적인 자극으로만 움직이게 되면 몸은 나는 이제 움직이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고 완전히 쉬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장 무기력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이 상태가 오면 되돌리기까지는 몇 달, 심한 경우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최 어르신도 처음엔 단순한 불편함으로 생각하셨대요. 나이도 있고 어쩔 수 없지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점점 심해진다는 거죠. 장만이 아니라 몸 전체가 무거워지고 기운이 빠지고 우울함까지 찾아온다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아예 외출도 못해요. 언제 신호 올지 모르니까 가다가 배 아프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그 말에서 저는 너무 익숙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알죠? 이분에게 지금 필요한 건 약이 아니라 다시 장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장에게 다시 묻는 겁니다. 당신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겠니? 하고요. 그 답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은 장을 다시 믿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날 최 어르신은 처음으로 약을 잠시 내려놓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대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장을 깨우고 자극 없는 식이섬유로 천천히 식단을 바꾸는 걸 조용히 시작하셨죠. 그리고 3주쯤 뒤 어르신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저는 희망을 들었습니다. 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의 소리였거든요. 변비약을 끊은 최 어르신이 다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날, 그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럽고 어색한 웃음이었지만 분명히 뭔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물었죠. 뭐 드셨어요? 장이 기억을 되찾았나 봐요. 그때 어르신이 손가방에서 하나의 작은 수첩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엔 빼곡하게 적힌 메뉴들이 있었죠. 아침은 따뜻한 물 한 잔, 키위 반 개. 점심은 다시마 쌈밥, 무생채 조금. 저녁엔 당근 볶음, 토마토 주스 반 컵. 제가 가르쳐 드린 식단이었고 그걸 손글씨로 정성껏 기록해 오셨던 겁니다. 사실 저는 40년을 진료하며 정말 많은 변비 환자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정 음식 3가지는 거의 모든 환자에게 효과가 있었죠. 그 첫 번째가 키위입니다. 흔하디 흔한 과일이라고요? 아닙니다. 키위는 장이 다시 리듬을 찾게 도와주는 과일입니다. 키위 속엔 액티니딘이라는 효소가 있어서 먹은 음식이 장에서 잘 분해되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변을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수분도 풍부해 어르신들이 겪는 딱딱하고 뻑뻑한 변에도 정말 좋죠. 어르신들은 보통 달지 않고 식이섬유 많은 걸 꺼리시지만 키위는 당도도 적당하고 부담이 없습니다. 껍질 없이 잘 익힌 키위를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장에게 이제 움직이자 하고 시동을 거는 역할이죠. 두 번째는 다시마입니다. 솔직히 다시마를 좋아할 분은 많지 않죠. 미끌거리고 짜게 먹으면 안 되고. 하지만 다시마 속 알긴산은 정말 강력한 장 클렌저입니다. 이 식이섬유는 발효가 잘 안 되어서 장 안에서 오래 머물며 독소와 노폐물을 흡착해서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 과정에서 변도 부드럽고 크게 만들어져 배출이 훨씬 쉬워지죠. 특히 쌈으로 먹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삶은 다시마를 넓게 펴서 깻잎, 상추, 그리고 오이채나 당근채를 올린 뒤 돌돌 말아 초장 살짝 찍어 드시면 어르신들도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토마토와 당근. 이 두 채소는 따로 먹어도 좋지만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토마토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섬유가 있어서 장이 젤리 같은 막을 형성하게 하고 당근은 불용성 섬유가 풍부해서 변의 부피를 늘려 배출을 도와주죠. 게다가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장이 건강하게 염증 없이 움직이게 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조합을 활용한 어르신의 식단, 거창하지 않죠.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장이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되살아납니다. 최 어르신은 지금도 그 식단을 지키고 계십니다. 예전엔 장이 나를 지배했는데요. 지금은 내가 장을 다스리는 기분이에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약도 보조제도 없이 식탁 위에 몇 가지 변화만으로 몸이 바뀌고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셨던 거죠. 선생님, 저는요. 화장실만 안 가도 인생이 정말 편할 것 같아요. 74세 박순덕 어르신이 저에게 웃으며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 웃음 참 뭔가 짠했습니다. 여행을 가도 시장을 가도 가방 안에는 늘 변비약이 있어야 돼요. 근데요, 그 약을 먹고 화장실을 못 찾으면 세상에서 제일 불안한 사람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누군가 제 등을 툭 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삶 전체를 조이는 족쇄였죠. 혹시라도 갑자기 배가 아파지면 어떡해요? 화장실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집에만 있어요. 변비는 장의 병이 아니라 삶의 반경을 줄이는 병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2가지만 제안드렸습니다. 물을 시간별로 마시는 습관, 그리고 배변 자세 바꾸기. 1.5리터짜리 물병에 9시까지 200ml, 11시까지 400ml 이렇게 표시해 두는 겁니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 그게 장을 깨우는 첫걸음입니다. 며칠 뒤 어르신이 말씀하셨죠. 물이 저한테 장 노크를 하더라고요. 톡톡톡 나 준비됐어 하는 것처럼요. 2번째는 발판 사용입니다. 우린 보통 변기에서 다리를 아래로 내려놓고 앉죠. 하지만 그 자세는 장과 항문을 꺾이게 만들어 배변을 더 어렵게 합니다. 작은 상자나 책을 두고 무릎을 높이면
쪼그려 앉은 자세와 비슷한 각도가 됩니다. 장이 가장 편하게 열리는 각도죠. 박 어르신은 그걸 변기 효과라고 부르셨어요. 매일 아침 그 포즈하고 있으면 옛날 시골 뒷간 생각나서 웃음이 나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근데요, 신기하게도 진짜 잘 나와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권해드렸습니다. 배꼽 중심 마사지와 풍차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따뜻한 물 한 잔 드시고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작은 원에서 큰 원으로 3분 정도 문질러 주는 겁니다. 이 마사지만으로도 장은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그리고 바닥에 누워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고 상체를 좌우로 천천히 흔들어 보세요. 이게 바로 풍차 스트레칭입니다. 장이 눌리며 자극을 받고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장은 다시 리듬을 찾습니다. 박순덕 어르신은 이젠 버스를 타고 교회도 가시고 가방엔 더 이상 약도 없습니다. 장이 편하니까요, 사람이 덜 예민해져요. 웃음도 자주 나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가 편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생각도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마음도요. 그게 장이 바뀌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진료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화기 넘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허 선생님, 저 오늘 약 없이 해냈어요. 진짜로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곧 이어진 건 떨리는 숨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울먹이는 목소리. 그게 뭐라고요?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전화의 주인공은 85세 김분남 어르신이었습니다. 첫 진료실 방문 땐 딸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들어오셨고 표정은 어두웠고 걸음은 힘겨웠습니다. 밥만 먹으면 배가 불러서 무서워요. 먹기 싫고 기운도 없고 누워만 있게 돼요. 변은 일주일에 한 번, 그마저도 약 없이는 불가능했고 장 안엔 단단한 숙변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러다 진짜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어르신은 자꾸 식사량을 줄이셨고 장이 비니까 움직이지 않았고 움직이지 않으니 다시 더 안 먹게 되고 딱 악순환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식단을 바꿔드렸습니다. 아침엔 키위 1개, 점심엔 다시마 쌈에 밥 1숟갈, 저녁엔 토마토 주스와 살짝 볶은 당근, 그리고 하루 6번 정해진 시간에 나눠 마시는 물. 처음엔 버거워하셨죠. 하지만 딸이 매일 도와주고 어르신도 손으로 식단표를 쓰며 따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주째 되는 날, 그 전화가 온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목소리 속에 담긴 감정은 이 세상 어떤 진단서보다 진실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후 다시 만난 어르신은 진료실 문을 스스로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은 훨씬 밝아졌고 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변비는 단지 소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삶이 멈추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장, 움직이지 않는 마음, 움직이지 않는 인생. 그런데요, 장이 살아나면 마음도 따라 살아납니다. 김분남 어르신은 요즘 아침마다 키위를 반으로 가르고 점심엔 된장국에 다시마를 넣고 저녁엔 당근 무침을 예쁘게 담아내며 사십니다. 약 없이, 불안 없이,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자기를 돌보는 하루. 그게 진짜 회복이고 진짜 존엄입니다. 장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도 90세에 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분, 한 번도 약을 끊지 못하다가 80대에 처음으로 자연 배변을 성공한 분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배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은 곧 삶입니다.
장이 편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머리도 맑아집니다. 장이 움직여야 기운도 돌고 기분도 바뀌고 때론 사람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침 키위 1개, 점심 다시마 쌈, 저녁 당근 볶음 1젓가락, 하루 6잔의 물, 변기 앞에 작은 발판, 배꼽을 따라 도는 손끝, 그리고 풍차처럼 흔드는 스트레칭. 이 작은 것들이 우리 몸을 깨우고 우리 삶을 다시 흐르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매일 아침 화장실이 두렵고 장이 멈춘 채로 하루를 견디고 있다면 그거 절대 나이 탓 아닙니다. 오늘부터 바꿔보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 경험이 누군가에겐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꼭 공유해 주세요. 소중한 분에게 이 영상 하나 보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게 웃으며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